일단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배기 협동조합의 심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알배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알배기라는 거는 겉보다 속이 꽉 찬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알배기 협동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제가 보통 강의나 이런 설명회를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 한 번쯤은 언급해드리는 멘트가 있는데, 약간 사회적 경제 영역은 우리가 걸어오는 만큼 그 길가에 가로등을 켜는 일 같아요. 사실 우리가 먼저 선배로서 뭔가 지나온 그 길들을 육성사업이라든지 후배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그걸 보고 같이 맞춰오잖아요. 지금 우리 선배로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앞서 나오면서 이런 준비나 과정들이 순탄치 않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서로 협업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가로등을 켜는 일이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지었고요. 저희 회사는 경북 칠곡에 있습니다. 14년도에 설립을 해서요. 지금 19년 3월에 저희가 인증 기업으로 이제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런 소셜 문화 관광을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자에게 보이는 게 기회거든요. 이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장에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사실 저희한테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보통 지자체나 여러 관공서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의 계약을 진행한다든지 조달로 어떤 입찰을 수행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직접 생산 증명서라든지. 저희 회사는 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동영상 제작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리플렛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상품들을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관공서와 지자체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 두 개씩 준비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소셜문화 관광이라는 어떤 조금 추상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 그래도 언젠가는 저희들끼리의 어떤 콘텐츠가 되고 상품이 돼서 경북을 대표하는 소셜문화 관광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콘텐츠라고 하면 요즘 대세가 유튜브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그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한다와 유튜브에 무엇을 만드는 것, 그 두 개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얼마만큼 목표성 있게 잘 쓰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결국에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어요. 가장 따끈따끈한 5월 24일 날 종료되었던 경기 관광공사의 캠페인을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되었던 캠페인이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착한 여행 캠페인이라는 걸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경제 파급 효과, 옆에 있는 것들은 사실 신문기사에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경제 파급 효과 71억, 관광 파급 효과 116억, 최소 매진 시간 40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결론은 경기도 착한 여행 캠페인이 만들어낸 수치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보도 자료는 이슈투데이 인터넷 신문 기사를 대표적으로 갖고 온 거긴 한데요. 경기관광공사라는 그 키워드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 캠페인 광고 기사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기사에 인터뷰를 한 기업이 있어요. 보릿고개 마을 협동조합이라고.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양평이니까. 근데 경기도에서 요 해당 기사를 내면서 보릿고개 마을 협동조합을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RV핀의 신봉국 대표가 이야기한 랜딩 페이지에 대한 사례가 나와요. 일단 마케팅은 됐어요. 이슈화도 됐고. 그래서 요만큼 팀원이라는 큰 대행사를 통해서 상품도 팔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시면 팀원의 메인 페이지고요. 지금은 이제 종료가 돼서 이 페이지 없는데 아직 남아있는 건 뭐냐면 착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숙소 여행을 조금 제공한 또 다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원에 나중에 들어가시면 지금 요 행사도 6월 7일까지가 끝이거든요. 여기에 가보시면 그냥 우죽순으로 지역에 위치해 있던 숙박업체들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착한 여행 캠페인의 범주 안에 있는 숙박 관련된 업체들을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숙소 모음이라는 페이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모바일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컨텐츠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제가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께 보릿고개 마을 협동조합을 한번 검색해보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라고 서로 경쟁을 했어요.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던 MZ세대, 즉 젊은 세대들은 요 보릿고개 마을 협동조합 홈페이지 찾는 데까지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했던 거는 저희 부모님들도 보릿고개 마을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찾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셨어요. 한 10분 내외 정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떠한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그 마케팅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정보 검색에 맞는 랜딩 페이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정보를 취득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검색을 해서 그 경로를 따라서 습득을 하는 그 경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소셜문화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개별 기업들이 각계 전투로 서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협업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기 보시면 그 인터넷 기사의 일부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보릿고개 마을 협동조합 관계자는 좋은 캠페인에 감사하고 우리 상품 매진까지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적인 회사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보릿고개 마을 협동조합을 딱 네이버 포털 검색어에 입력을 하면 이 협동조합의 홈페이지가 안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릿고개 마을 협동조합이 홈페이지가 없었을까요?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 게 이제 대표님들 뿐만 아니고 담당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줬다 그래서 저희 같은 디자인이나 이제 웹 마케팅하는 회사들한테 돈을 줬다 해서 그 결과물들이 우리가 바로 생각만 하는 만큼 직결되는 결과물이 나오긴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홈페이지 개발로 사업개발비를 받으셨어요. 사업개발비를 집행을 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홈페이지가 디자인형의 홈페이지인지 텍스트 코딩 형식의 홈페이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고 링크를 통해서 이미지가 뜨니까 홈페이지가 제작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콘텐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사업개발비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기업들이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될 미션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텍스트 코딩과 이미지 코딩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미지 코딩은 정보의 페이지를 일러스트화해서 그림판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업로드를 한 걸 이미지화된 홈페이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네이버나 AI 그 봇들이 키워드 검색을 막 해요. 홈페이지를 작업을 하고 웹사이트 등록을 끝내셨으면 네이버에서 AI들이 막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낸 거 첫 번째, 두 번째 홈페이지에서 실제 텍스트 코딩으로 이 AI들이 이 페이지가 진짜 그런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띄워요.
그럼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는 이걸 억지로 올리기 위한 아까 애드 그거를 진행을 하면 상단에 뜨는데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텍스트 코딩으로 잘만 코딩해서 개발을 해놓으면 상단에 떠요. 우리 회사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콘텐츠를 잘 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정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바쁘잖아요.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업체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자체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업무가 바쁜데, 바쁘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넘기면, 그거에 만족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고, 결국에는 그걸 막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뭐 좋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릿고개 마을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느냐? 보시면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두 번째 뭐냐면 양평나들이라는 종합적인 랜딩 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었어요. 양평에 있는 모든 체험과 숙박을 각각 개별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놓은 홈페이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되게 홈페이지가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체험이라는 그 키워드는 눈에 확확 들어와요. 이거 지금 보시면 한 개 회사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각각 컨텐츠들이 각 회사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릿고개 마을 그 체험을 딱 여기 보이거든요.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보릿고개 마을 하계 체험 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험 내용은 뭔지 그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체험에 대한 일정표가 다 짜여져 있어요. 그 말인즉슨 아까 이문기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패키지화된 상품을 무조건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기업별로 고민을 하고 서로 소통해서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공통화된 랜딩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밑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보릿고개 마을에 대한 소개와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링크가 하나 딱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소셜 문화 관광이라는 부분 이전에 우리가 체험마을 또는 숙박 관련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우리 회사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고, 마케팅 회사들의 단점들이 말을 어렵게 해요. 앞전에 우리 신봉 대표 얼굴은 잘생겼는데 와서 막 얘기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제작을 하니까 시각화 자료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좀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랜딩 페이지가 이거예요. 소비자들이 쭉 해서 안착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샘플 예시가. 근데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게 각 개별 기업별로 우리 회사들만의 아까 얘기했던 아이덴티티, 기업의 정체성,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만들고, 패키지하고 싶은 분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키지화가 되고 각 개별 기업들은 따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평 농촌 나들이라고 해서 이 페이지가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요게 보릿고개 마을 협동조합 홈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진 홈페이지인데요. 디자인은 제가 조금 일부러 다 안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 정보화 마을 뭐 나들이 해서 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막 사업개발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건데, 이게 잘하고 있던 그 유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콘텐츠예요. 그 콘텐츠가 뭐냐면 티몬에서 예약했던 소비자들이 찾아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티몬의 그 소비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안내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지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요, 기업들이 고민하시고 계속 만드셔야 돼요. 소통할 수 있는. 소비자는요, 정말 이뻐 보이고 잘 돼 있어도요, 내가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취득하기 위한 그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면요, 그냥 안 봐요. 반대로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 관련된
다른 업체들은 잘 만들어 놓은 게 많으면 그냥 그 업체로 간다니까요.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대표님들 그거 하나 조금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직원이 있다고 직원한테 다 미르세요. 야, 너 청년이지? 인터넷 잘하지? 요즘 그거 좀 해서 좀 올려봐봐. 막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직원은 생각하죠.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데이터를 막 취합해갖고 정리해서 올려요. 근데 과연 그게 소비자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까요? 사실 대표가 생각하는 회사와 직원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그 갭이 엄청날걸요. 그래서 이 소셜문화관광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소셜문화관광과 일반 문화관광의 차이. 사회적 경제에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가장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이렇게 상품화를 해야 하고 우리 회사들의 제품들을 체계적으로 잘 개발을 해놔야지만이 이렇게 마케팅 회사와 콘텐츠 개발 회사들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막 좋은 돈을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수영장에 물을 대는 모터만 열심히 막 사진 찍고, 요즘 스마트폰도 좋잖아요. 막 스마트폰 사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하는데 수영장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막 수영장에 물 대는 모터만 열심히 홍보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영장은 물을 받는데 1시간 만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깔끔한 물을 제공해요. 관광객들이 그게 궁금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수영장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 개별들이 가져야 될 그 기업의 콘텐츠화를 할 수 있는 목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기업들이 붙어서 그거를 이미지화를 하고 시각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이목을 끌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드려서 전략적으로 오픈시켜드리는 단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줬으니까 우리 회사 이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달라가 콘텐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마르코로 그 RVP의 신봉욱 대표가 요거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어떠한 그 기업들만의 상품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딱 개발이 되어 있으면 요거와 관련된 접근성 있는 홈페이지들이 막 그 안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건 그냥 대략적인 그냥 샘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케팅 요소를 통해서 어느 채널에 어떻게 할지가 여러 개로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 관련된 뭐 USP나 뭐 수완 분석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서점에 가시면 책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기업에 대한 적재성이나 어떠한 모델을 개발을 할 때 정말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A4 용지에 적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서점 가셔서 그런 마케팅 요소적인 부분들, 우리 회사의 정체성을 찾는 부분들, 이런 것들부터 먼저 정리를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일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북 소셜 문화 관광에 붙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요 페이지는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의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기 저희 제일 상단에 보시면 로컬 여행 찾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경북을 딱 치면 경북 동해안 따라 떠나는 차박 여행지가 나옵니다. 차박 여행지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을까? 과연 한국관광공사에서 자기 자사 홈페이지에 이걸 디자인해서 올렸을까요? 아니요. 경북 나들이라는 블로그 페이지를 통해서 콘텐츠를 홍보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블로그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경북 나들이라는 그 블로그에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정보에 대한 업로드인데 이게 콘텐츠화예요. 그래서 여기 그 지금 밑에 잘려있는데 밑에 딱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따라 떠나는 차박 여행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블로그에 지금 일단 콘텐츠가 올라갔죠. 콘텐츠가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 콘텐츠 사진들을 한국관광공사의 직원들이 모두가 다 체험해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정보를 습득한 게 아니고요. 인스타에 해시태그 있죠. 샵 오늘 샵 오빠랑 샵 행복한 여행, 그 해시태그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그러면 봐요. 블로그 나왔죠. 그리고 블로그 안에 들어가는
요 인스타그램에 대한 소스 나왔죠. 이게 플랫폼화돼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것들이 결국에 콘텐츠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회사의 숙박과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미를 당길 만한 정도의 우리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획과 전략이 없는 남발성 콘텐츠 개발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뒤에 가면 이것들이 막 정리가 돼 있어요. 보통 많은 회사들이 사업개발비를 받아서 디자인 회사와 마케팅 회사를 심사숙고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미팅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항상 열에 둘, 셋 정도 기업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적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물론 그 중에는 뭐 100은 아니겠지만 그거 맞지 않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절반은 좀 고민을 하시고 그거를 용역을 줄 때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그 컨텐츠를 정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그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품은. 그리고 그 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이쁘게 꾸며주는 건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컨텐츠가 돼야 되는 거고 RVP인가 저희 알배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와드리는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청년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회사에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대표님들이 그 일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청년이 들어왔으니까 너네 다 할 줄 알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좀 해봐라. 맡겨요. 근데 그리고 정작 대표님은 다른 데 나가십니다. 직원 혼자서 열심히 사무실 안에서 열심히 해요. 대표님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쵸?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남발성 콘텐츠로 개발이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막 이렇게 힘들어요, 관리가. 결국에는. 홈페이지가 필요해서 홈페이지를 개발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뭐 게시판도 관리해야 되고 공지사항도 관리해야 되고 Q&A도 관리해야 되는데 네이버도 또 하나 만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콘텐츠 관리해야 되지, 유튜브도 해야 되지. 이걸 다 혼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문화 관광을 하시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지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기업별로 이제 상품을 개발하는 건데 아까 에브리핀에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회사 상품이 누구를 타겟으로 할지 아이면 요즘 아이들은 어떤 유형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사례를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런 상품들이 개발이 되면 이제 방향을 설정합니다. 어떻게 홍보할지, 어떻게 우리가 만들지. 그게 되면 이제 속된 쉬운 말로 사진 촬영이나 제품 촬영, 영상 촬영, 현장 촬영 해서 그걸 콘텐츠화 하는 거예요. 그럼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요거를 가공을 해야겠죠. 홈페이지에 들어갈 그 홈페이지들은 사진에서 소스를 뽑아서 뭐 카드 뉴스나 뭐 이런 형식으로 개발이 돼서 아이들 엄마를 타겟팅으로 하면 아이들 엄마가 자주 사용하는 SNS 플랫폼에다 타겟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전략들이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누구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들을 다 만든다고 하면 그것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들은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우리 회사의 상품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누구를 위한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그들은 어떤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난 다음 그것들이 컨텐츠화가 되고 그 다음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사례로 하나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그겁니다. 어떠한 신문 광고를 내고 파급 효과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게 만들긴 했지만 그 많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플랫폼, 콘텐츠가 없다면 이것들은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개별 기업들에 대한 요소들이 올라와야 되고 그 개개별 기업들에 대한 콘텐츠를 묶어서 콘텐츠와 패키지화 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고민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때 우리 회사가 가진 어떤 역량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회사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대한 관광 자원을 먼저 한번 둘러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콘텐츠화 할 것인지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성공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이게 무조건 성공이 될 수는 없겠죠. 아까 마케팅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설과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게 오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콘텐츠에 대한 사례를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글로만 콘텐츠 제작, 유튜브란 이것이다, 뭐다 라는 것보다는 이런 유형으로 제가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은 이렇게나마 좀 이렇게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사례로 말씀드렸고, 향후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렇게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그런 강의 자료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